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경희대학교 사회학과의 박희재 교수입니다. 제가 오전에 조금 5분 길게 했다가 굉장히 쪼크를 먹어서 시간을 확실하게 맞추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최근 이제 혁신연구에서 연구 혁신의 사회적 가치와 책임에 대한 이제 관심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과학 연구의 사회적 책임이라든가 사회적 가치, 그리고 사회적 영향, 편익, 공공가치, 혹은 이제 더 미국에서는 이제 특히 좀 더 넓은 영향, broader impacts라는 이제 표현들을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얘기가 되는데요. 우선 이번 주제인 그러면 과학기술 사회적 책임은 뭐냐 도대체 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혁신 정책 연구에서의 문제 제기는 사실은 산출된 연구가 사회적으로 필요한 연구가 꼭 아니더라. 즉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논문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꼭 그렇게 사회에 좋은 영향을 미치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면 혁신 연구에서 보면은 그러면 결국은 연구의 사회적 유용성 확보가 사회적 책임이냐? 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혁신 연구에서 살펴봤을 때, 문헌 연구를 통해서 봤었을 때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사회적 가치가 바로 이제 사회적 필요에 대응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상용화하고 이 사회적 가치하고 구분을 주지 않는, 그래서 상용화되는 연구가, 그러니까 바로 페이퍼로 머무르지 않고 상용화되는 연구가 사회적 가치가 있는 연구다. 그리고 그런 연구를 하는 것이 과학기술자의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런 이제 그 논의가 이제 보만이라든가 모두 투과학, 학술 자본주의, 삼중 나선 구조, 탈학술 과학 등등의 논의 속에서 나오고요. 또 하나는 이제 사회라는 것을 더 크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적 필요도 물론 다시 말해서 상용화되는 연구도 사회적 가치이지만, 그리고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이지만 동시에 사회적 필요를 해결하는, 그래서 사회 문제 해결 같은 것도 사회적 책임이고 사회적 가치다라고 해서 굉장히 사회를 경제라든가 문화, 정치 모든 걸 포괄하는 아주 넓은 의미에서 사회를 보는 입장이 있고요. 이게 주로 과학기술의 사회적 영향, 소셜 임팩트에 관한 연구들이 이런 입장을 취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경제적 가치하고 독립적인 사회적 가치를 이제 강조하는 입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제 연구 개발의 목표를 그 기존의 연구들이 너무 경제성에 그리고 상용화에만 이제 맞췄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지만 그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한 연구들이 많았다라는 입장에서 그 기존의 상용화하고는 조금 구별된 의미에서 사회적 가치를 말하는 입장들이 있고요. 이것이 대표적으로 이제 유럽에서는 사실은 초점을 둔 것이 STS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이제 최근에 조금 이제 STS 내에서도 변화가 보이는데요. 하나는 이제 생산적 힘을 어떤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라는 문제의식 하에서 이제 전환 연구와 이제 조금 접점을 이루고 있고, 또 생산적 힘을 어떻게 이제 이용할 것이냐라는 측면에서는 RRI와 접점을 이루면서 STS 연구자들하고 그다음에 혁신 연구자들하고 조금 협업하는 이런 새로운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초점은 Responsible Research Innovation으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 RRI라는 건 결국은 혁신을 추동하고 혁신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키 핸들대를 제공하는 디자인 전략이다라고 지금 존 버그는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봤었을 때 말은 맞는데 여전히 굉장히 이제 추상적입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냐라고 했었을 때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요. RRI에 대해서 방법론적인 프레임워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예견, 성찰, 책임, 수기와 포괄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견이라는 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그 기술이 나중에 실제 사회에 나왔었을 때 그것이 혹시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미리 과학기술자들이 예측하고 예견하고 그것들을 줄이고 막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기와 포괄성이라는 것은 이제 이것을 이제 전문가들에게만 맡겨놔서는 안 되고 일반 시민들이 꼭 같이 참여해서 일반 시민들이 원하는 그리고 필요로 하는 기술들을 만들어 나가는 데에 함께 해야 된다. 그리고 성찰이라는 것은 연구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내가 왜 이 연구를 하지? 이 연구의 과정이라든가 목표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제 성찰하는 과정, 그리고 책임이라는 것은 이런 것들을 이제 결정하기 위해서 그 단계 순간순간 것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 책임을 지는 어떤 이런 모습들을 방법론적 프레임워크의 RRI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래도 여전히 약간은 이제 방법론적이기 때문에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EU에서는 RRI에 대해서 이제 6가지 six keys라고 해서요. 그러니까 연구가 포용적인 관여를 하고 있느냐, 아니면 성평등을 이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연구진 안에 그러니까 남녀 비율이라든가, 그 다음에 페이퍼를 이제 작성을 했었을 때 남녀 비율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과학 교육에 대한 확대, 공유된 가치로서의 윤리, 개방성, 그다음에 연구 혁신 거버넌스, 이런 그 6가지의 키로서 실제 책임 있는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는 연구인가 그렇지 않은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자 책임이라는 것은 굉장히 애매합니다. 그래서 니엘슨이 말하는 것도 How responsibility is understood and operationalized in RRI governance. 그러니까 어떻게 이게 실제로 이 책임성이라는 것이 그게 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모호하다라는 것이고, 여기 밑에 이제 글럽의 연구도 사실은 그럼에도 여전히 이제 추상적이다. 실제로 연구를 실행하는 과정 속에서 책임성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고 또 어떻게 사람들이, 특히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는가는 여전히 물음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니엘슨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책임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래서 목표에 있어서의 책임성과 연구 과정에 있어서의 책임성, 그리고 그 연구를 추동하는 힘에 있어서의 책임성, 이렇게 좀 나누어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글럽의 이제 연구가 이제 저는 이제 흥미로웠었는데, 그 덴마크라든가 미국에서 이제 큰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PI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고 또 이제 그 1년간 참여 관찰을 했는데, 이게 이 연구자들은 사실은 RRI를 한다라고 하지만은 책임성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 그리고 특별히 그렇게 크게 중요하게 혹은 심각하게 인식을 못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책임성은 결국은 우수하고 신뢰성 있고 과학적으로 의미 있는 연구하는 게 내가 사회적으로 과학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거다라는 인식이 가장 대표적이었고, 의외로 연구 조직에 대한 책임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내 랩에 구성원들이 있는데 이 구성원들을 잘 케어해야 된다라는 이 케어의 의미가 굉장히 컸었다라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조금 더 이제 RRI와 진짜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은 대중과의 관여라는 책임. 그래서 내 연구가 이제 실험실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연구가 정말 사회에 필요한 연구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걸 확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차원.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제 연구의 실용성 강조였었는데요. 하여튼 이 연구에서 나타나는 바는 뭐냐면, 연구자들은 사실 우리가 열심히 이야기하는 STS적인 의미에서의 사회적 책임은 별로 그렇게 큰 관심 내지는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연구 조직, 자기 신의 어떤 그 랩 구성원들에 대한 책임성,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정말 우수한 연구를 하는 것이 내가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다라는 좀 좁은 의미에서의 책임성으로 자신들의 사회적 책임을 이해하고 인식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오늘 드리는 연구는요, 그래서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이라는 것이 사실 이제 그 RRI와 굉장히 이제 유사한 성을 지니는 연구이고, 그래서 이 연구를 진행하는 이제 연구자들은 과연 사회적 책임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한번 같이 살펴보는 것이 연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연구를 이제 왜 이런 인식을 할까, 그리고 이런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식이 어떤 한국 사회의 특징을 보여주는지, 그리고 또 대안적인, 또 이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책임 말고 놓치는 다른 부분들은 없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드러내보고자 하는 것이 이번 연구의 목적입니다.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 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 처음으로 이제 경제적인 목표가 아니라 혹은 국방의 목표가 아니라 정말 사회 문제 해결이라는 어떤 새로운 목표를 제시했었던 연구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이 이제 그
이제 국민생활 연구로 이제 이름을 바꿔서 이제 확장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행안부하고 과기부가 같이 하는 사업이고, 고쳤는데도 또 바뀌었네요. 그래서 이 형태가 스테이지 게이트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 단계마다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사실 이제 기획 리빙랩을 통해서 어떤 지역 문제들을 이슈로 던질 것인가, 그리고 또 사실 우리가 이제 주민들의 혹은 이제 대중의 과학기술 참여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하면서 그것이 어떤 주제의 선정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라고 굉장히 많은 논쟁을, 그러니까 비판을 많이 했었었는데, 사실은 이 사업에서는 굉장히 독특한 것이 주민들이 사실은 그 주제를 선정하는 데 직접적으로 관여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굉장히 이제 흥미롭고 의미가 있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단계 이제 사전기획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이제 기술개발 사업이 있고, 여기 이제 리빙랩이 같이 따라 들어가면서 연구가 진행되고, 3단계는 이제 적용 확산 사업입니다. 아까 제가 그러니까 RRI에 있어서 RRI에서 어떤 방법론적인 프레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사업을 여기에 적용시켜 본다라면은 우선 뭐 리빙랩을 통해서 지역 주민들이 연구 개발에 참여한다는 의미에서 수기와 포용이 아주 잘 적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기획 리빙랩을 통해서 이 지역 주민들이 선정하는, 그리고 그 주민들이 바라다 보는 그 목표가 있고 그것을 공유하도록, 연구자들이 공유하도록 만든다는 의미에서 성찰성도 담보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책임성은 아까도 잠깐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나와 있듯이 단계적 점검을 이용한 이제 과제 선정이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이러한 성찰성이 주로 구현된 것은 앞단계, 사실은 이제 선정의 단계이고, 실제 연구가 진행된 다음에 중간중간에 점검하는 단계는 사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아주 부분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예견이라는 것은 사실은 이제 RRI에서는 주로 이제 신기술들이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예상치 못했었던 부정적 결과들에 이제 초점을 두는 거였는데, 이 연구들은 사실은 이제 신기술이라기보다는 어떤 기존의 기술들을 적용하고 발전시키고 그 지역 문제에 이제 딱 적합하도록 이렇게 해서 이제 구현하는 것이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사실 조금 의미는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현장 적용 및 확산이라는 차원인데,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색깔을 푸른색으로 칠하지를 못하고 중간 단계 정도 된다라고 해서 녹색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약간은 그 기술, 연구 사업 자체의 어떤 특성을 반영해서 약간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2020년에 이 10개 과제가 선정됐고요. 금년에 두 번째 과제 10개 과제가 다시 선정되어져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과제에 참여했었던 이제 연구자들하고, 그 다음에 지자체 그 공무원분들하고, 그리고 또 여기 지역 주민들을 저희들이 이제 인터뷰했고요. 저뿐만 아니라 여기도 계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참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로 발견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연구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던가. 근데 사실 이 질문은 약간은 이제 저희들이 했었던 사업이, 저희들이 했었던 이 프로젝트 자체가 이 연구 성과 평가에 관련돼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약간은 거기에 맞춰서 대답한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하튼 간에 굉장히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은 사회적 책임이라는 말이 나왔었을 때 실용화라는 것. 그래서 실용적인 기술 개발. 그러니까 아까 처음엔 이제 혁신 담론에서 페이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실용화돼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활용되지 않은 과학기술은 의미가 없다라고 이제 주장하시는 분들, 실용화, 실증화되어야 된다. 이게 내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이런 연구들을 하는 게. 그래서 또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까지 만들어야 된다. 이거 페이퍼로 끝나고 그만두는 게 너무 많다. 내 앞에서 내가 했었던 많은 연구들도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중간에 실제로 현장 적용까지는 못하고 그냥 페이퍼로 끝나고 약간 하다 말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넘어가고 이제 이런 경우가 너무 많았었다라는 차원에서 실용화 그리고 실용적인 기술 개발 자체를 사회적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와 거의 비슷하지만 약간은 조금 더 구체성을 띠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함께 문제를 해결하고 그 주민들이 원했었던 현실에 맞는 기술들을 내가 개발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설명들이 약간 추상적이었다면 좀 더 구체적성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을, 주민들이 필요한 것을 우리가 개발한 기술로 맞추는 것, 이런 것들이 사회적 책임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조금 한 가지 같이 가는 것이 이제 주민들과 함께 한다라는 내용들이 이제 보통 같이 끼어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과 함께 이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기술로 맞추어 나가고 현실에 맞게 적용해서 도움이 되는 것을, 이런 것들이 나의 연구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이다, 혹은 내 연구의 사회적 책임이다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설명들이 많았고요. 네, 이건 이제 조금 재밌는데요. 그래서 그동안 이제 내가 하고 싶었던 연구도 하고 즐겁게 하고 이제 그거에 대한 성과를 국가가 어떤 걸로 할 때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이 정도 기여하면 괜찮겠지, 이 정도로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사업을 통해서 내가 연구했던 것들이 정말 이제 탁상공론이 아니었나, 페이퍼를 위한 페이퍼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고, 그래서 주민들이 원했던 부분은 참 내가 생각했던 거랑 참 많이 달랐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이제 개선돼야 되고, 정말 내가 정말 실제로 주민들이 혹은 국민들이 혹은 사용자가 원하는 것하고는 관련 없는 연구들을 진행했구나 라는 어떤 반성까지 나오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석할까라는 것인데요. 이제 첫 번째는 굉장히 이제 연구의 목적 혹은 연구 결과에 초점을 두는 이제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RRI 프레임워크 혹은 서구학자들에 대한 연구에서는 연구 과정에 대한 책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연구 과정 속에서의 책임, 그러니까 수기라든가 물론 이제 리빙랩을 통해서 연구 과정에서도 이제 참여하지만 뭐 책임성 구현한다라든가 성찰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 다 연구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사회적 책임들을 다하느냐의 문제였는데, 이것은 여기 이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대부분 연구 결과에만 초점을 두더라.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 결과 중심, 이제 이 사업 자체의 성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료들이 생각하는 문제의식이 사실은 사업의 형태로 만들어지고, 그것이 바로 또 결과 중심으로 이제 나오는데, 결국은 이 사업 자체가 실용적인, 그리고 주민들의 문제를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또 이런 인식을 하게 된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정부의 문제의식이 사회적 책임의 형태로 연구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믿고 싶고요. 그러나 또 다른 면으로 보면 또 이제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의도되고 또 이런 대답을 기대하겠지라고 생각을 해서 또 이런 대답을 하셨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주민들을 사용자보다 보다 평등한 위치의 협업자로 인식하는 것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태까지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최종 사용자로서 인식이 됐었는데요. 근데 여기서는 조금 정말 동등한 의미에서, 왜냐하면 연구자들을 사실은 주민들이 선정하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어떤 관여의 레벨이 굉장히 다르다라고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뭐 지금 이따가 송태현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실 것 같은데, 사회문제 해결형 연구를 이렇게 하셨을 때만 하더라도 이제 연구자들을 인터뷰했었을 때 이 사회적 책임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사회적 약자를 돕는, 내가 어느 정도 지위에 사회적으로 이제 어떤 교수로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그러니까 내가 받은 것이 많은 사람으로서 뭔가를 조금 줘야 되는 이런 조금 책임의 어떤 개인화라고 또 볼 수 있는, 그러니까 버틀러가 얘기한 의미에서의 이제 죄송합니다. responsibilization의 의미를 조금 보여줬다라면은, 여기서는 조금 그와는 다르게 조금 더 제도적인 의미에서의 책임을 많이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지금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아까 밑에 이제 사회 문제 해결형 연구에서는
좀 책임을 이야기를 하면서 내 마음에 대한 책무를 조금이나마 내가 받은 자로서의 나눔에 대한 걸로 가져간다라는 차원의 이제 책임을 이야기를 했다라면은 이 과제에서의 연구자들은 이런 이야기들은 전혀 없었었고요. 반면에 이게 정말 주민들이 이제 원하는 부분들을 이제 개선해야 되는, 그래서 이런 그 결과에 대한 책임으로서 조금 성격이 조금 달랐다라는 것을 이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과학 연구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실용주의적이고 이제 도구적인 인식은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비교 대상이, 그래서 이 연구하고 그러니까 어떤 거를 비교하면서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하느냐를 봤었을 때 사실 이제 기초 연구하고 비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첨단 과학 기술 연구랑 이제 비교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론적인 논의에서 과학기술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서구의 이론적인 논의에서는 과도한 상업화에 대한 우려라든가 아니면 기술에 의도치 않았던 부작용, 신기술의 부작용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런 것들에 대한 성찰보다는 사실은 이제 응용성, 실용성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이제 크게 일단 가져오고 이 안에서 이것의 확장선상 속에서 사회적 책임을 논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혁신 연구에서 경제적 가치하고 사회적 가치를 어떻게 두느냐라는 이제 차원으로 본다라면은 이제 경제성하고는 확실하게 이제 구분되어서 이제 독립된 하나의 가치로서 사회적 가치를 설정을 하고 그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사회적 책임이다라는 형태의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한편으로 보면은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봤었을 때 적용 혹은 이것이 이제 확산되는 과정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실 이제 그 연구자들하고 그 다음에 실제 지역 주민들하고의 어떤 갈등 상황 속에서 자주 드러나는 것이 사실은 연구자들은 가격 생각 안 하고 자꾸 이렇게 뭐 만들어서 제출해 주는데 우리가 이걸 실제로 사용하려면 너무 비싸요 라는 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자주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으로 봤을 때 한편으로 보면은 경제성하고 사회성은 분명히 구분되어지는 것은 어떤 사회적 책임 혹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데 긍정적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조금 적용 확산에 오히려 방해되는 그런 모습도 보여준다. 그 다음에 경험을 통해서 리빙랩을 통해서 주민과 협업 경험을 하고 이 과정 속에서 아까 그 인터뷰 쿼트에서도 보여드렸듯이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증진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유사한 사업들이 확장된다라면 그리고 또 사회적 책임에 대한 담론이 확산되면 과학기술자들의 어떤 사회적 책임 역시 함께 증진하는 어떤 이러한 그 선순환 효과가 나올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좀 재밌는데요. 그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이 하나의 의무이고 그 다음에 의무이기도 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하나의 보상으로서도 또 인식이 되는 측면이 충분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페이퍼 많이 쓴 것도 저기하지만 어느 정도 이제 연구자의 이제 연배도 좀 쌓이고 그 어떤 승진 제의명 뭐 이제 이런 것들로부터 조금 자유로워지면 좀 사용되는 연구에 대한 갈증들이 연구자들에게 분명히 있는 것 같고 바로 그런 의미에서 사용되는 연구다라는 그 자체가 하나의 보상으로서 주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제 그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과학사회학에서의 연구들은 이제 동료 인정, 그러니까 peer recognition이 가장 과학자 사회에서의 핵심적인 보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과학의 상업화가 진행되면서 이제 재정적인 보상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했는데 그거 외에도 문제 해결 그리고 실사용이라는 이러한 또 새로운 의미의 어떤 보상 체계로도 발전할 수 있는 여지가 어떤 잠재력이 보이고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제도화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런 조금 더 이러한 그 사회적 책임을 확산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여지가 보이더라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독립성 규범이라든가 이런 그 과학자들이 가지고 있는 서로 다른 어떤 규범과의 충돌도 때로는 발견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너무 시민사회가 자꾸 너무 내 연구에 너무 지나치게 관여한다라는 어떤 이런 것들은 이제 독립성 규범과 이제 충돌하는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도 조금 있어서 이런 것들을 이제 중재할 장치들 이런 것들을 이제 미리 오리엔테이션을 통해서 완화시킬 수 있는 것들도 이제 필요하겠다. 근데 마지막으로 이게 평가 지표가 굉장히 애매한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이제 기술 성과냐 확산 이런 것들이 이제 성과 지표인데 RRI와 같이 사회적 가치라든가 책임에 대한 어떤 성과 지표 같은 것들도 조금 개발을 해내서 뭔가 이루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이제 주민공감 지역 문제 해결 사업이 결국은 이제 또 하나의 그냥 연구개발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과학기술자의 책임 확대를 수반하는 지역 혁신 그리고 사회 혁신 모델로서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람하지 않고 또 그러한 잠재력이 충분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